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영상이 찍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1,5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 그리고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021년 운영 목표 및 예산을 보면요. 지금 기존에 했던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이 유형으로,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유형에 있고요. 그리고 2유형이 있는데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2유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국민취업제도의 1유형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분류되고 1유형은 다시 기존 요건이 마련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 목표 지원 인원은 19만 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3,272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고요.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라 보시면 되고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유형은 예전에 취업성공 패키지처럼 저소득층, 유형,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특정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청년, 중장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유형은 새로 생긴 유형인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인데 저소득층 유형, 특정계층 포함한 저소득층 유형과 청년, 중장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을 해당되는 인원을 총 합해보면 40만 명, 그리고 2유형은 19만 명으로 보고요. 그래서 예산이 8,286억 원은 1유형에, 그리고 2유형은 3,272억 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1조 1,558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눈다. 근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구직활동을 2번 이상 하셨을 때 50만 원씩 석 달 2020년도에는 지급되고 있어요. 그게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인데 이거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유형별로 한번 보면요. 요건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취업 지원을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1유형은 요건 심사형이 있고 그리고 선발형이 있습니다. 그 요건 심사형을 보는 요건을 보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재산은 3억 이하, 그리고 취업 경험이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1유형의 요건심사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심사형은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취업 경험도 다 3개가 다 만족했을 때 1유형 요건심사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유형 선발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 120% 이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발형은 소득과 재산이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정리를 해보면 인류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고, 요건심사형은 소득과 재산과 취업 경험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요건심사형이 될 수가 있고, 선발형은 소득과 재산이 두 개가 만족을 해야 선발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유형은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 특정 계층을 포함한, 특정 계층이라 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나 여성가장이나 신용회복 하시는 분들, 그 다음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위소득이 60% 이하고 재산 안 보고 지역 경험 안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유형처럼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특정 계층에 해당되거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은 소득 제한 안 보고요.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은 재산과 지역 경험을 안 보고 소득, 예전에 했던 것처럼 소득만 본다고 보시면 되고, 중위소득 60% 이하면 저소득층 유형이 되는 거고, 100% 이하면 중장년층, 청년층은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보시면은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원 절차는 처음에 오셔갖고 고용센터에, 그러니까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직 신청, 그넷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그리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걸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 취업 지원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 자격 결정과 통보를 합니다. 언제 동안? 1개월 동안. 7일 이내에 연장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은 1개월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신청을 한 거를 수급이 되는지,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1개월 동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이라는 것은 상담도 하고, 그리고 직업심리검사도 하고요.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진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직업선호도 검사 같은 심리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취업 역량이라든지 의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한 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죠.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회 이상 6번 나간다고 했잖아요. 만약 인류형에 해당이 되면, 인류형 구직 촉진수당에 내가 만약에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2회부터, 그러니까 6회까지는 이제 요때를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면 2에서 6회까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이제 14일 안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는 이제 구인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제공하는 사후관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1개월 안에 내가 자격 수급 통보를 받고, 또 1개월 동안 진로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회차부터 6회차까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에서 6회까지 신청을 해서 14일 안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취업하지 않은 사람한테 취업 관련된 정보도 주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특정 계층들이 이제 이런 계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냐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구청에서 일반 수급자라서 생계급여를 매달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실업급여가 끝나면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종료된 사람. 그러니까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참여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다 받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재정 일자리,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면 참여가 안 됩니다.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 재정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참여가 안 되고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Q&A를 한번 볼게요. Q&A를 한번 보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네요? 라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보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보일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게 1개월이 걸렸잖아요. 1개월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정해져서 상담도 하고 진로 탐색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사후관리 기간 전까지를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지 추가 제출 서류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이제 담당자가 또 그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그분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이제 아까 보는 게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취업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적 시스템을 연계해서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서류가 다 확인이 안 되면 별도로 이제 자료를 증빙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더 내셔야 되는 그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린 이거를 이제 순서로 분류화 시켰는데 신청서를 구직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1개월 안에 이제 수급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그다음 취업활동 통과를 하면 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을 하죠. 1개월 동안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심리검사 같은 걸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이 고용촉진수당 지급이 되는 유형 같으면 지급을 했잖아요. 6번 50만 원씩 6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 취업지원도 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주고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하는 기간이 12개월이 되고 여기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후관리는 3개월인데 이건 1개월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워크넷 구직 등록하시고 이제 그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이제 1개월 동안 심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1개월 동안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12개월 정도 받고 사후관리가 3개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까지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1개월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청년은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청년은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시는 청년층 유형도 참여를 계속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1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여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됐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유형 같은 경우에는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표를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류형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고, 이 선발형 자체를 여기 두 개로 또 다시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요거 좀 크게 해볼까요? 이게 청년하고 비경활 저소득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년하고 비경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요건 심사하고 선발형으로 나누는데, 이 선발형을 청년층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다시 인류형을 쪼개는 거죠.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 자격 인정이 되면, 아까 신청을 하고 나서 수급 자격 인정을 한 달 동안 심사를 한다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구직 활동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 1류형은 요건심사형과 그 다음에 선발형으로 내가 나누고, 선발형은 청년층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는데,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수급 요건이 소득하고 재산하고 지역 경험 요건을 보는데, 요건심사형은 이거 세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되고, 선발형은 요렇게만 만족되면 된다 했잖아요. 지역 경험 요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이 50%, 그리고 3억 원 이하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선발형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 3억, 그 다음에 선발형 비경제활동 인구는 50% 이하, 그 다음에 3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틀리다. 요건심사형은 지역경험 요건까지 다 함께 보지만, 선발형 같은 경우에 지역경험 요건을 안 보고 소득과 재산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돼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와 신청일을 1초 이내 직계 혈족, 그 부모나 자녀까지 한정해서 판단한다 라고 범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자녀 그리고 부모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최종 학력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취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1, 2, 3학년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한 학기 졸업을 한 학기 남은 재학생이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졸업하는 학생은 그 전해 5월 달부터 참여가 되고요. 8월 달에 졸업하면 그 전에 11월 달부터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위소득 50% 산정 기준은 이렇게 건강보험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고 물었잖아요. 소득 범위라든지. 그래,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소득, 일용 근로자 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을 범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 참여가 안 되고 끝나고 6개월 지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류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죠. 아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안 된다 했죠. 생계급여는 지자체에서 생계형으로 수급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그 외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되고,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구청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청의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용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자치단체 청년수당 받고 있는 분들은 6개월 지나고 나서 참여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죠. 참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지금 취업성공 패키지 하시는 분들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참여를 종료하면 6개월 지나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료하고 6개월 있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요건을 알아보셔야 되죠. 그리고 특정 취약계층, 아까 특정 취약계층도 일용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함되는 그 유형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이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가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이 이 유형 참여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 근로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 지역 맞춤 특기병, 미혼모 한부모 가정, 니트족, 청년, 대학교 졸업 예정자, 산재, 장애자, 그 다음에 고용위기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일자리 안정 지원 요건 이직자, 그리고 기업 활력 제고법 참여자, 이런 분들이 특정 취약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일용에 있는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역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나 소득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만족이 되시면 일용으로 선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하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목표가 취업이거든요.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이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구직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했잖아요. 그 50만 원씩 6개월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면접에 응시한다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아서 80% 이상 출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일 정도에 9시부터 한 5시까지 길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력서라든지 아니면은 면접 기술 같은 거를 익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데 참여를 하신다거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내가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한다거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거나 구인업체 응모해서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일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80% 이상 출석을 한다거나 단기 집단 상담, 단기나 취업 특강은 2-3시간짜리 짧게 면접이나 이력서를 하는 구직기술에 관련된 걸 할 수도 있고 나를 이해하기 또 인간관계 형성하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창업을 준비한다 하면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직활동을 한 달에 2번 이상 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아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직활동을 한 번만 했어요. 그러면 50%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나 사업소득이 60만 원 발생했어요. 이거 구직촉진수당을 한 달에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하면 5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아까. 근데 내가 그 기간에 근로를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60만 원 이상 발생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죠. 그래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 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을 포함하여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직촉진수당은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맥락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업급여도 받으시다가 일을 하시면 신고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요. 그럼 구직촉진수당은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직촉진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있어요. 취업 이룸 통장이라고. 이걸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면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남편 계좌로 받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압류가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돈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올해는 타인 계좌 명의로 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면 가능했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라고 취업 이룸 통장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까운 은행에서 만드셔갖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액은 20만 원이고 상한액은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만 원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은 가능하는데 일반적으로 50만 원씩 6개월을 받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죠. 그리고 1류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년 2월 1일 날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급 자격심사하는 1개월, 그 다음 취업활동 계획 수립하는 거 1개월,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급은 되긴 되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1일 날 신청하면 요 자격심사하는 거 1개월, 취업활동 계획하는 거 1개월에서 4월 1일경쯤에 지급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구직활동을 이해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입금은 14일 이내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제출해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죠. 취업활동 계획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리고 구직 등록을 한 다음에 취업지원 대상 신청서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동안 그 사람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취업활동 계획을 1개월 동안 수립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1개월 동안 수립할 동안에 이 상담과 그 다음에 직업심리검사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랑 맞는지 이런 걸 안정해 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라는 한 달 기간 동안 그런 걸 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 신청서를 적어주시면 대전 가셔서 연결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격요건이나 대상이 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